미국 주식 이야기. 12월의 첫날 장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랑 나스닥은 최고점을 또 한번 갱신하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오늘 왜 내 포트폴리오는 빨간색으로 됐을까요? 다 파란색이 아니고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거는 너무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편중돼서 그런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정비를 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또 우리 주식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Fear Index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처럼 오늘 금 가격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는데 느끼시겠지만 이제 팽들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보면은 S&P 500, 나스닥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77%는 12월이 강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해요. 12월은 아주 개런티된 개인의 달이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 12월을 이끌 종목들이 어느 것이 있나, 그렇게 오늘 CNBC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팽 종목이 12월 달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예측과, 그리고 other side,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아닌 다른 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이 전체 힙맵을 보면 2020년은 그래도 테크놀로지주가 상당히 마켓을 많이 끌고 간 해였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돈은 이 스탁 마켓 안에서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못 올린 종목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12월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들을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어제는 88이었죠. 그리고 오늘 92로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사뿐사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S&P 500 차트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S&P 500를 보면은요, 오늘 최고점을 또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3,700에 한 1%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의 상상인데요. 이게 만약에 내일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그 다음날은 분명히 작은 조정이 내려올 것 같아요. 우리 기관의 모든 사람들이 3,700이라는 큰 저항선을 놓고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컴퓨터 매도가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장이 내일 좀 하락으로 간다. 그래서 다시 이 핑크 박스로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조금 안전한 그런 12월을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정이 오긴 올 것 같아요. 조정이 오긴 올 것 같은데 그 조정이 정말 큰 무지막지한 조정으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뭐 한 1, 2% 정도 하루 빠지고 다시 오느냐, 그런 차이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인디케이터를 보시면은 이 맥기도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보이고, 지금 모든 인디케이터가 다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내일 상승일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빅스를 보면은 보통 S&P 500가 상승을 할 때 빅스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비록 이게 20보다 밑에 있었지만 상승으로 이렇게 끝나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뭔가가 좀 조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언제 있었냐면요, 아마 요때 있었을 거예요. 10월 13일 한번 S&P 500를 볼까요? 이 근처예요. 10월 13일이면은 요 근처. 그쵸? 그 8월의 최고점에서 다시 커렉션 후에 회복을 해서 10월 12일에 최고점을 또 쳤죠. 그리고 계속 이런 조정장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그널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커렉션이 있을 거다,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요번에 오는 커렉션이 이때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한 커렉션이 올 건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으로 갈 건지, 그 부분은 미래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과 이 12월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커렉션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듯이 저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이곳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4% 정도,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으로 해서 3,525까지 내려오는 그 정도의 커렉션을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게 한 번에 연속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게 일주일 동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에 걸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올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하락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마켓 자체를 그렇게 나쁜 쪽으로 몰아가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21일 날 테슬라가 편입이 되면은 분명히 그 중에서 몇몇의 종목들이 다시 제외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목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또 그 종목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한 종목이 마켓을 끄는 것보다 익스클루전이 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장을 하락으로 끄는 부분이 아무래도 하락으로 끄는 힘이 훨씬 더 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면, 아마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한 2주 정도, 그 다음에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으로 떨어지면서 1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의 가상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이때부터 좀 이렇게 빠지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의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여기 그려놔 봤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보면은 오늘 테슬라가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니오는 10%나 다운이 됐어요. 근데 45 지지선을 그래도 잘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노우도 오늘 6.2%가 다운이 됐고, 내일 어닝 리포트가 있죠. 한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오늘 3.1% 정도 다운이 되고, 마블 테크놀로지도 어닝 리포트가 곧 있는데 2%가 오늘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닝 전에 많이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어닝 리포트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주가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여기까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ETF, EWY, 그리고 EEM. EWY는 한국의 ETF고요. EEM은 이머징 마켓을 포함하는 이머징 마켓 ETF입니다. 그게 하루에 1%씩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MO 같은 경우도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최저점에서부터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TMO를 혹시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주가가 무거워서 잘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주의 테크 인디케이터 오늘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넷플릭스를 빼놓고는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퍼포먼스가 생기고 있어요. 팡이 주식 시장을 이끌어준다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한 반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아마 팡이 이끄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차트 스쿨, 이렇게 차트 스쿨 우리가 공부했던 용어들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주식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들은 제가 좀 글씨를 크게 만들었어요. 저희 구독자 중에 저희 그냥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거 보실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글자를 좀 크게 보이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자님 한 분이 노바박스를 좀 봐달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심볼은 NVAX. 노바박스 스토리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옛날에 진짜로 이거 오불할 때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플루가 있었죠. 버드 플루. 그때 있을 때 노바박스가 아마 그때도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20불 정도로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선 그 다음에 5불로 쭉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때 바이오도 잘 모르고 그럴 때여가지고 20불을 주고 사고 50불로 하락을 했을 때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면서 노바박스가 상승할 때 첫 번째 상승했을 때 본전 찾고 그냥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싫었거든요. 그 오랜 기다림이. 근데 그때 20불에 팔지 않고 여기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아주 큰 수익을 얻었을 텐데. 하여튼 주식 투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왠지 기다리면은 그게 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그냥 좀 까불면서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 번 거 같지만 그게 번 거 같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돈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큰 재산이 되어 있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노바박스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1년 차트를 보면 쫙쭉 올라오고 있죠. 올라왔다가 전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이제 좀 백업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전체 이런 것을 보면 이 패런이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잡주의 패런이죠. 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있는 종목은 튼튼한 종목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확 줄었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종목들은 이벤트성으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로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의 종목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돈을 안 써요. 이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일확천금을 하려는 꿈 때문에 그런 걸 했는데 바이오는 가능하면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이 노바박스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떴다 그래도 이제 팬데믹이 다 잡히고 그 백신의 수요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주가 또 다시 쫙 빠질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아니지만 경험치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로 이렇게 레퍼런스 라인을 좀 보면은요, 123.9불, 124라고 하죠. 124불 정도가 저항선이었어요. 그 저항선을 뚫고 하루 이틀 거의 이 고점을 치려고 하다가 못 치고 내려왔죠. 지금으로서는 123.9가 지지선이 되었고 156이 저항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하루에 30불 가까이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투자의 플랜을 가지고 들어가셔야지 이거를 보고선 어떻게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가 어닝 리포트가 내일 있죠. 어떻게 될지 저도 많이 기대되고요. 지금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이 300이 지지선이 되고 지금 전 저항선이었던 318을 뚫고 하루 이틀 버티고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300 지지선을 버텨줬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에 의해 가지고 얘가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결정이 되겠네요. 실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실적이 좋아도 그 실적이 좋은 것이 주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실적을 발표를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니까 이 마켓에서는 그걸 받아들여 주질 않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 백신이 나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에서 말하는 가이던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도 그거를 100%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좀 시기상조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의 반영이 빨리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차트로만 한번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274 정도까지는 기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장봉이 생겼잖아요. 그 장봉이 다시 하락으로 한국말로 하락으로 하는 봉을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큰 빅 캔들이 이렇게 다운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제가 쓰는 21일 EMA 선 그 선에 만나는 한 275 정도 그 정도까지를 우리가 예상하고 한번 내일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제가 유니티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시는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유니티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심볼은 U고요. 오늘 조금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전반적인 이 차트의 그림은 그렇게 큰 하락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또 얘의 습성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일을 두고 봐도 전체적인 트렌드가 아직 다운 트렌드인 그런 시그널은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시그널이 다 업 트렌드고 오늘도 최하락 클로징 자체가 어제보다 조금 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림으로 해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만들면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데 137 정도 쪽까지 한 2, 3일에 거쳐서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불 플래그를 그리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어닝 리포트가 곧 있습니다. 목요일 날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모든 인디케이터가 그렇게 과매수 상태도 아니고 지금 업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닝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어닝 후에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이 차트도 보시면은 44.72에서 가장 큰 저항선이었었는데 그 저항선을 뚫고 지금 3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ll in 이게 this is one of other side stock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아닌 반대쪽의 스탁인 거죠. 케미컬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좀 전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케미컬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다 배웠죠. 케미컬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밥그릇부터 자동차 부품부터 자동차 스티어링 휠 그다음에 지금 컴퓨터에 쓰는 마우스 모든 것들이 다 이 케미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아무래도 더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최고점이에요. 지금 여기가 저항선이었거든요. 21.95가. 근데 지금 21.95에서 저항선에서 지금 뚫고 최고점을 만들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평균선들을 보시면은 이 평균선들과 오늘의 주가가 거의 가까이 만났잖아요. 그 얘기는 이 파란 선이 주가와 만나는 게 불 케이스 때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한 2, 3일 정도는 더 내려올 수 있어요. 2, 3일 정도는 더 내려올 수 있는데 한 20.9 그 정도까지 온 다음에는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알람을 맞춰놓고 좀 주시를 해야 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럼버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큰 저항선이 지금 딱 눈에 보여요. 23.75 이제 큰 저항선을 탈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전 저항선 20.4가 지금 지지선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하락을 가져올 것 같아요. 이제 이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면은 그린 맥디가 이렇게 크게 있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얇게 돼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이 20.4 지지선을 살짝 건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평균선들의 배열을 보셨잖아요. 평균선들의 배열이 지금 모두가 다 재배열이 돼야 돼요. 지금 검은 선이 맨 밑으로 오고 그 다음에 초록색 선, 그 다음에 이 핑크 점선, 그 다음에 파란색 선, 그 다음에 오렌지 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재배열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이게 좀 하락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 하락세가 다시 바운스를 하고 올라갔을 때는 아마 이 모든 평균선들이 재배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아마존을 한번 볼까요? 상승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마존은 항상 다룰 때 이 3185선 빨갛게 거는 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삼각형의 어떤 그 패턴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삼각형의 어떤 흐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딱 지금 맞아지고 있어요. 이 갈색 선 지난번에 거는 거예요. 그 거는 거에 지금 위쪽으로 살짝 올라갔죠. 그러면서 지금 큰 횡보하는 박스로 들어갔죠. 이 아마존이 12월 달 동안 가장 잘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주가는 3,500을 연말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이 트렌드대로 갈 수 있다면 물론 그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있겠지만 또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오르고 하면서 계속 올라간다면 3,500까지 사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중 최고치를 치고 올해를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존과 함께 애플도 어제 목표 주가가 상승이 되면서 좋은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박스 안에서 진짜로 힘들게 삐끄덕 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 지금 며칠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이제 비로소 그린바가 여기 보이기 시작하죠. 맥디에서 작지만. 그리고 모멘텀도 지금 0에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고 RSI도 지금 60 정도로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항상 1월에 실적 발표를 하는 게 가장 강해요. 왜냐면 아이폰의 판매, 그 다음에 연말 헐리데이 세일에 대한 그런 모든 숫자들이 그쪽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과 또 실질적으로 애플 프로덕트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리뷰들, 그 다음에 예상치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큰 갭 상승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디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헤드와 그 다음에 테일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평균선들의 배열을 보셔야 돼요. 지금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배열이 딱 됐어요. 이제 거리들만 조정이 된다면은 이게 큰 상승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평균선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TMO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고전하셨을 거예요. 고민하셔서. 근데 이런 주는 금방 살아나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디렉터가 바뀌고 바뀐 디렉터가 그 전에 디렉터가 또 쉐어를 다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그 one of other side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테크가 아닌 종목.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벌써 4일 만에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1주일, 2주일, 3주일 그러면은 12월 달 되면 거의 전고점까지 탈환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제가 2021년을 대비하는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반도체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마이크론인데 이 마이크론이 너무 잘하고 있네요. 저도 마이크론을 너무 일찍 팔은 것 같아요. 어카운트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그 어카운트마다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랑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구성이 달라요. 그리고 한 어카운트는 그 데이 트레이딩만 하는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거를 사서 데이 트레이딩을 했는데 너무 일찍 팔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올지 몰랐고 이렇게 RSI가 고점에 있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줄지 그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다 완숙이 됐어요. 이제 떨어질 날만 좀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매수점을 한번 본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는 한번 쳐주고 다시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62.5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런 종목 아세요? 저는 원래 금융주 좋아하지 않아요. 금융주는 옛날에 2008년인가 그때 이제 마켓 크래시가 됐을 때 골드만삭스 계속 올라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빼놓고는 금융주 쪽은 하지 않는데 이 회사 Synchrony Financial Company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참 저한테 효자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8개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 중에 한 어카운트에는 이 종목만 담아놨었어요. 이 종목을 언제 담아놨냐면은 4월 달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4월 이때 샀을 거예요. 20불일 때 사가지고요. 지금까지 올라와 줬어요. 최근에 제가 종목을 매도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엄청난 수익률을 갖다 준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금융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좀 해보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대부분의 우리가 온라인으로 스토어 크레딧 카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이 뱅크를 통해 가지고 하게 돼요. 구글, 뭐 로즈, 아마존 모든 대부분 온라인 관계된 그런 쇼핑들은 온라인 크레딧 카드를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서 이쪽이 매출과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연중 최고치를 계속 탈환하고 있거든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은 종목일 것 같아요. 심볼은 SYF입니다. SYF. 그리고 Applied Material, 이것도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같이 봐주는 건데 이게 제가 계속 진입을 하고 싶은데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RSI가 이렇게 높은데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이제 떨어질 분위기를 보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기대하는 그 점은 한 78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하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니오가 10%나 떨어졌죠? 아마 니오 추가 매수하고 싶은 그런 템테이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장중에서 44.5를 버텨내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약간 떨어져서 44.3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핑크선 우리가 항상 같이 봤었죠. 제가 니오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가격이 이 갈색선과 갈색선으로 이어진 삼각형 안에서 움직여지면은 그 적정 가격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뚫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던 그 지지선까지 만났는데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 트렌드를 봤을 때는 내일도 조금 하락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락이 된다고 하면 한 38.85까지 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가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게 중국 종목이잖아요. 물론 이런 종목은 회계 부정이 없다고 믿고 싶은데 혹시라도 니오나 니우 같은 게 회계 부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의회에 회의가 다 결론이 났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중국 종목에 대한 생각입니다. 테슬라는 계속 잘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전 고점을 뚫고 최고점을 이루기를 좀 기대했는데 그래도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지선을 뚫었지만 지지선 위에서 오늘 마감이 됐어요.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RSI가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내일도 약간 횡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하루 차트를 보면은요. 어제 뉴스 때문에 장 마감 후랑 장 전에 많은 상승을 했죠. 어제 거의 상승한 것을 그 600선 가까이 되는 597을 시작으로 해서 보면은 수익 실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수익 실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터는 거의 횡보로 이렇게 마쳤어요. 오늘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은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개입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 사람들이 많이 사긴 사야 될 텐데 미리 다 사놨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조금씩 사는지 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많이 상승은 하지 않고 상승할 만하면 빠지고 상승할 만하면 빠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미아도 니오랑 약간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삼각형 안에 이 채널 안에서 계속 상승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모멘텀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지금 다 모든 게 이렇게 꺾여 버렸잖아요. 지금 꺾여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한 24까지도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마켓에 대한 그런 좋은 뉴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디코방에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 좀 물타기를 할 때 한 10% 정도 떨어지면 물타기를 하시면 그때 좀 괜찮은 그런 반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오해가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무조건 장기 투자해서 물타기 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내가 원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할 때는 2~3% 떨어질 때 재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최소 10% 이상 떨어졌을 때 재매수를 하셔야지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뭔가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저 댓글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미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개최하는 어떤 투자자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리포트를 봤거든요. 제가 디스코드 방에다가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고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좀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의 그 마켓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차분히 읽어 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에 어떤 것들을 파는지, 신발, 그다음에 그로서리, 그다음에 음식 그런 거 다 하고, 지금 주미아가 들어가고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의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는 브랜드들 여러 가지들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번 디스코드 방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 주미아도 보면 페이팔 같은 그런 핀텍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자기네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해 주고요. 또 보면은 이렇게 핀텍 사업도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포텐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걱정하시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요즘에 장이 너무 좋아도 걱정, 안 좋아도 걱정, 좀 힘드시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 마시고요.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뭐 우리가 데이 트레이더 아니잖아요. 장기 투자하는 거고, 내 투자한 종목들이 하루하루 성장해 나는 것을 보는 거니까 힘드신 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만 업데이트 하시고, 개별 종목에 대한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2, 3일은 그냥 딱 덮어두시는 날도 가지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고, 항상 여러분 구독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여러분 구독자들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질문,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도움 필요하시면 디스코드 방에 와서 남겨주시고,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근데 구글 이 유튜브 댓글이요, 좀 이렇게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받아도 어떨 때 미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디스코드에서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코드에 지금 한 200명 이상의 구독자님들이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들어오셔서 사용을 안 하시면 자동으로 이게 7일마다 그 인원 관리 때문에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주시고요. 로그인 하셨으면 좀 한글이라도 남겨주시고 인사라도 해주시면 아마 거기서 자동으로 탈락되는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